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한가연입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주식회사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해외 영업, R&D, 생산기술 부문의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마감은 5월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먼저 포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강미승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현대 IMC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소재의 제철업체에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출근부 확인 및 근태 전산 입력 등 근태 업무, 그리고 전표 및 비품 관리 등 일반 사무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 면허 요건은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월 24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5월 14일까지입니다. 네, 포항에 위치한 기업 주식회사 현대 IMC에서 일반 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 240만 원 정도입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동원개발 주식회사입니다.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소재의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 업체에서 조경기술자 4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포항제철소 내외 수목관리 및 전지 작업입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 면허 요건은 모두 무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이며 급여는 연봉 3,400만 원 이상 3,6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이나 워크넷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라며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포항에 위치한 기업 동원기업 주식회사에서 조경기술자 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그리고 자격과 면허 요건은 모두 무관하고요. 연봉은 3,400만 원에서 3,600만 원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포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강미승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명주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노아의 정원입니다. 이곳은 춘천시 동래면 원창 고객길에 위치해 있는 아기 사진 전문 스튜디오로 스튜디오 포토샵 사진 편집 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사진 편집 및 수정, 간단한 전화 응대 업무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20에서 250만 원으로 임금과 근무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하의 정원에서 스튜디오 포토샵 사진 편집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22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채용 정보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구인업체는 주식회사 사무 PDC입니다. 이곳은 강릉시 공공길에 위치해 있는 도로안전시설물 교통표지판 정비하는 사업장으로 도로시설물 시공 및 보수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직무는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업무이며 학력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80에서 350만 원이며 임금과 근무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에 위치한 주식회사 사무 PDC에서 도로시설물 시공 및 보수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280에서 35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임금과 근무 시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명주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하셨습니다. 톡톡.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취업 GPT 시간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 GPT 시간 이어가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거지방입니다. 거지방이요? 예, 거지방. 거지방. 아, 거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거지가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거지가 맞을까요? 맞아요. 아. 네네, 그 거지방. 이게 거지방이 어떤 신조어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떤 건지 잘 감은 안 오거든요. 그쵸. 어떤 저도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뭐 방이라니까 PC방처럼 뭔가 예. 오프라인의 그런 장소인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이제 채팅방,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방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 오픈 채팅방. 네, 그래서 이제 네. 스스로를 거지라고 하면서 소비 전에 허락을 구하거나 지출 내역을 공유한다든지 아. 이런 방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 가서 뭐 1,800원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은 이제 지출 내역을 올리고 이제 비판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냐라고 아.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아, 예, 예. 아니면 먹었다라고 하면서 올려놓고 아. 비판을 받길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지방이라는 게 생겨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사람들이 재미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충격받았던 게 오늘 샐러드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던 친구한테 이제 한강 가서 풀이나 뜯어 먹어라. 뭐 이런 답변을 해준다든지. 예. 그럼 이제 다 같이 깔깔깔깔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내가 소비를 좀 안 한다고 해도 이게 상처받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고물가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자 부담 등 같은 것들이 커지다 보니까 예. 말 그대로 이제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거죠. 이게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오. 제일 유행했던 게 사실 무지출 챌린지라고 혹시 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오. 그거를 이제 이어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당시에는 이제 그 트렌드 자체는 한 푼도 안 쓰고 얼마나 버티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네. 이거는 이제 거지방으로 확대돼서 다 같이 그걸 공유하고 나누는 아. 그런 움직임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무지출 챌린지는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게 한동안 유행할 때. 근데 또 이제 무지출 챌린지를 약간 좀 재밌게 이렇게 좀 거지방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바꾼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재밌기도 하고요. 또 고물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백기투항하고 이제 이 취업 그 거지방, 취업이 아니라 거지방이랑 거지방과 이 무지출 챌린지를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백기투항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이서 우리가 뭐 금리를 이제는 낮춰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거시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어쨌든 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하고 공감받고 나 오늘 1,800원짜리 먹었는데 커피 괜찮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원두나 뜯어 먹지. 뭐 가가지고 원두요? 예, 예. 그거를 굳이 그렇게 먹어야 되냐. 뭐 이런 아.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내가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고. 음.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한 의도가 훨씬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음. 자체는 부정적 사회 경제 현상일지라도 이 취지나 진행 상황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픈 카톡방으로 운영되는 무지출 이 거지방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채팅방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네. 익명성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제로 나이가 드러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통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여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요. 작게는 10대부터 많게는 40대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네.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들도 참여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약간 엄마 아빠가 이제 오픈 카톡방에 거지방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약간 좀 괴리감이 느껴지기도 그쵸. 하고 좀 네. 그렇네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좀 의아한 사실이요. 그 예전에 한동안 이제 You live only once, 욜로족, 그다음에 이 플렉스, 네. 이제 나를 위한 소비를 막 지향하는 플렉스 문화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욜로와 플렉스 문화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게 이 거지방 그쵸. 무지출입 이런 문화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한쪽이 갔다가 다른 한쪽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그런 개념보다는 네. 양쪽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플렉스나 욜로 문화는 뭐 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네.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일어나고 있던 현상들이 벌어지는 곳은 굉장히 공개적인 성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하는 데서 나 오늘 맛있는 브런치 먹었어요. 아, 자주 예. 올리시죠? 아니요, 저 잘 안 아닙니까?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아닙니다. 이러면서 괜히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근데 예. 그게 올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예.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 어두운 면에서는 사실 이런 소비나 지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명성이 가려져서 그런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곳이 같이 병행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욜로나 플렉스 자체가 소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코로나가 있었고 그거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유동성을 정부나 각 기관들에서 풀어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코인이라든지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이제 자산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소비를 할 수가 있었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거는 사실 부채, 채무도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물가 상승 이러고 나니까 MZ 세대들은 큰일 났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자본력이라든지 자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 생활에 엄청나게 타격을 입지는 않는데 네. 그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 가장 소득이 조금은 다른 나이대보다 적은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물가 현상이 훨씬 더 와닿을 거예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고금리 현상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금융 부담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가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네. 지난해 말에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30대 이하의 다중채무자가 무려 142만 명에 달았다 그래요. 와. 이게 그리고 1년 만에 6만 5천 명이 늘어난 규모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는 거는 확실한 거겠죠. 100만 명이 넘었네요. 150만 그렇죠. 명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죠. 네. 뭐 저부터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 뭐 사실은 이제 20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이 중에 제일 문제는요, 이 30대 이하가 4만 명에 이르고 거기다가 빚을 갚지 못하는 연체 차주도 지금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약간 문제점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빚을 못 갚는다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지방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이 취지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거시적인 사회 환경이나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와, 이게 지금 이 MZ세대 거지방 그냥 재미있는 문화뿐만 아니라 좀 위기 상황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지방에서 이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사람들한테 좀 검사도 맞고 지출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한다고까지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지출을 줄이세요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공유해 주는 것도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냥 유머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지양하는 약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시로 제일 웃겼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 사지 말고 자신이 그린 이모티콘만 올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그냥 짤을 갖고 와가지고 올린다든지 뭐 이 정도는 가능하고 전통적이고 좀 토속적이네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모티콘을 샀다? 그럼 이제 아웃입니다. 그걸 올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필요한 지출이다. 뭐 아니면은 고가의 음식 사진을 올리는 것은 금지되고요. 혹은 직접 요리한 음식 사진은 가능하다. 뭐 이런 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절약 노하우도 공유하고 뭐 유머도 함께 공유하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예.
차라리 이제 뭐 아이패드 사고 싶은데 좀 예. 따끔한 조언을 해달라. 나 지금 음. 정신이 나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노트북 갖고 다녀라. 그냥 이 펜이랑 네. 충분히 그릴 수 있다. 막 이런 아. 얘기도 하면서 서로 공감도 받고 그래 오. 내가 갑자기 뭔가 지출을 할 뻔한 거를 막을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재밌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니, 뭔가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 자구책으로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지는 아니지만 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소비를 지양하려는 움직임 이러는 것 때문이라기도 하고 또 자기도 좀 웃고 떠들다 보면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느끼면서 좀 위로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위로가 되는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이게 거지라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유머로만 받아들일 것이 맞냐.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범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비하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다중채무자라든지 엄청 심각해가지고 이자 네. 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지방마저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회가 있으신 분들이 모여 있으니 네. 좀 이렇게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마저도 계속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물가가 계속 인상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만큼 또 위험한 그런 시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소비 패턴을 좀 잘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지방 주제를 가져오신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부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 트렌드를 보자마자 네. 그래,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겠구나. 혹시라도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지 동지가 있으면 그렇죠. 좋으니까. 맞습니다. 또 혹은 뭐 내가 가끔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노하우를 알 수 있는 게 있으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번쯤은 들어가 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취준생들한테 항상 이제 가르칠 때 얘기하는 게 아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네. 뭐 거기 평생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거 추천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소비 패턴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지금 MZ 세대들이 소비 트렌드와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세대인데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욜로나 플렉스가 유행함에 따라서 사실 지난해에 백화점의 매출이 30%나 상승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과연 그 유통 채널에서의 소비가 어떤 네. 식으로 이루어질지 한번 이런 트렌드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도 체득하고 동시에 인사이트도 키워나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와본 겁니다. 와,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화가 생겨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트렌드나 정보 같은 게 생길 수 있겠네요. 한강에서 풀 뜯어 먹는다 이런 정보 말고 또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 거지방에서 예. 제일 중요했던 정보들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얼마짜리가 나왔다라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렴한 즉석식품 같은 거죠? 맞습니다. 혹은 이제 커피를 마실 때 가장 저렴하게 먹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공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뭐 도시락에서 지금 편의점 할인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00원짜리 뭐 냉동 피자라든지 뭐 할인을 다 넣고 나면 200원짜리 아메리카노라든지 200원이요? 200원짜리 아메리카노. 우와. 그러니까 이제 짠물 소비에 시장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네.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보고 나면요, 사실은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인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하는지도 확실히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밖에 없고요. 네. 유통업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할인 경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 건지. 네. 할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가지고 유통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까지도 이렇게 판매를 계속 지속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소비 시장을 어떻게 기업이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에 파생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른 단어들도 알 수 있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단어가 입고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입고런이요? 입고런.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요,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 평균 매출이 최근에 30% 정도 증가했다라고 해요. 와, 많아졌네요. 그렇죠. 점심 요즘에 한번 먹으려고 한다면요,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점심 뭐 먹을래라고 하면은 저 무조건 식당밥.
그렇죠. 제육덮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육 돈가스. 그렇죠. 예. 보통 그런 거 먹으러 가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분에 한 6,000원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8,000원이 약간 기본인 것 같고 비싼 곳들은 10,000원, 12,000원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저도. 서울 지역은 더더욱이 심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앞서 제가 막 2,900원짜리 냉동 피자 이런 거 한 끼 해결하는데 충분한데 그러면 입고 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냉동 피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한 3,000원대면은 좋은 도시락을 사 먹을 수 있는 입고가 된다. 그러면 바로 런 하는 그렇죠. 그런 문화가 또 생겨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밥 자체가 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반찬도 있고 뭔가 이제 고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먹게 되면 균형 잡힌 식단도 할 수 있고 근데 비용은 실제로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물량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를 어쨌든 가지러 가는 사람들이 좀 많다라는 거니까 입고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불이 나게 팔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득템하려는 추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지 정말로 가난해서 그걸 사 먹는 걸지 아니면 정말 소비를 줄이려고 사 먹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요 내가 실제로 유통업계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결의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전략이라든지 새로운 신사업 아이템 같은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또 다른 측면으로 이거 파생되는 게 계속 나오는 거 네. 대표적으로도 한 가지가 이제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이요? 예. 사실 코로나 때 해외여행도 못 가고 그리고 뭐 이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랑 많이 모이는 뭐 친목 도모도 못 하고 술자리도 못 하다 보니까 네. 3, 3, 5 모이는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저는 골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가 제 주위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 때 골프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방송국의 모 PD도 네. 막 골프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프채를 사놓고 엄청 치다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오르고 어쩐지 당근마켓에 많이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그 당근마켓에다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현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회원권 절대 못 산다. 어떻게 이 지금 시국에 필드를 나가냐라고 하면서 자 이제 내가 허영심에 찼었구나 하면서 골프채를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이 20, 30대를 기준으로 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이 확실히 와닿는 게 저도 이제 골프를 배우면서 골프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는데 프로님이 이제 본인 이제 한가해졌다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레슨 일정을 잡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골프 이 세대 이탈이 좀 느껴졌어요. 그렇게. 맞습니다. 예, 뭔가 이제 소비의 트렌드와 패턴들,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겨나기 때문에 확실히 유통이나 소비재 쪽 혹은 금융 쪽에서 취업하고 싶은 이 취준생들에게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작게는 뭔가 소비 패턴 아니면 유통 채널만 얘기했지만 금융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금리가 아니라 실제로 카드사들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옛날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12개월 프리자 할부라고 보통 불렀죠. 프리자 할부. 네, 정말 많이 썼는데 네. 이제는 뭐 맥시멈 해봤자 무이자 할부가 3개월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럴 그만큼 수가. 카드사들도 굉장히 이걸 위태롭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이런 미시적인 정보들만 취업하다 보면요, 금방 이제 큰 인사이트들도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소비는 이제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 지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 규모라든지 급여 수준에 따른 가처분 소득, 물가 및 고용, 금리 동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해야 될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앞단에 있는 세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소비의 양보다 가처분 소득이 적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감을 받고 인사이트를 발굴하면서 뭐 거지방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 관련돼 가지고 정보들이 어떤 거를 공유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지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과거의 절약은 약간 자린고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밥 한 술 먹고 생산 쳐다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좀 요즘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오픈 카톡방 뭐 거지방 같은 그런 놀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난 것 같더니 좀 이 점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좀 같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은데. 맞아요. 끝으로 취준생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이제 항상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면은 네.
항상 이제 저희 시대 때는 이제 싸이월드, 버디버디 뭐 이런 시절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옛날 인스타그램처럼 이제 싸이월드를 보면은 허영심이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라기가 찢어진 거죠. 쌤 막 허세샷 이런 거 막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합니다. 엄청 심했어가지고.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은 아 내가 정도에 지나치게 뭔가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아 성찰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트렌드에 민감해지면 자연스럽게 나도 스스로 자아 성찰도 해보고 스스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비 패턴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과거가 좀 더 궁금해지는데요.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인스타그램도 안 하시고 약간 반성을 많이 하시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뭐 욜로의 가장 1세대였지 않았을까? 약간 그 오렌지족 다음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오렌지족으로 치면 1.5세대 정도 약간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쇳덩구리일 뿐입니다. 하루하루 이제 굴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취준생분들이 이 거지방 문화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또 알게 되고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 오늘 취업 GPT 시간 거지방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톡톡.